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리학을 이제 인문학에서 계속 하는데, 지각심리학은 저번에 들으셨죠? 네. 지각심리학은 아주 기본적으로 뭘 하라 그랬어요? 지각은 감각적인 것,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행동이. 그러니까 지각해갖고 인지해서 사고를 해갖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성격심리학 조금 하다가 지각심리학은 계속 리바이벌 할 거예요. 지각심리학 안에 또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 다음 주에나 보고 할 건데 형태주의 심리학 괜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세요. 심리학이라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거기다가 뭘 쌓는다고 하면 상담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베이스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상담학이 제대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학을 하려면 심리학을 베이스로 쌓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심리학 위에서 상담학이 나오다 보니까 게스탈트 심리학 이러면 다음에 게스탈트 상담학 이렇게 나가요. 행동주의 심리학, 그럼 행동주의 상담학이 나가고, 이렇게 좀 반대로 상담학은 심리학 위에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성격인데, 성격이 영어로 뭘까요? 갑자기 물으면 생뚱맞죠. 영어 모르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 나 한 분 알고 있는데, 아주 물으면 헷갈려요. 그죠? 성격이 성격이지 뭐 이런 분이죠. 성격 영어로 하면 퍼스널리티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근데 헷갈리는데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격은 변하고 성질은 안 변해요. 성질은 안 변해요. 성질 들어와요? 네. 그렇구나. 자기 성격 차이가 아니까. 그럼 성질과 성격은 뭐가 달라요?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지, 그치? 우리는 그래서 너무 말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럼 성격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이게 재밌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학문적인 거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거는 이제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학문적인 거는 뒤에 천천히 하는 거고 우리끼리 할 때는 뭐예요?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격이 뭐냐고 해서 두 개가 있죠. 가면 섰다. 이걸 갖다가 페르조나라고 한다고요. 칼 융이라는 사람 심리학에서 페르조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페르조나가 뭐냐 하면은 덮어 쓰는 거잖아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요. 그 안에 건 안 변하는데 겉에는 어때요? 항상 가면은 오늘은 오늘 이거 썼다가 오늘 이거 썼다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격 심리학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격은 뭐냐? 성격 심리학은 뭐냐?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개인차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우리가 성격 심리학의 기본적인 거는 심리학에서 개인차를 알아내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 계시는 분하고 뒤에 선생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제 성격 검사를 오늘 하냐 다음에 할 건데 해볼 거예요. 하면은 그룹이 나와요. 요런 성격, 그래서 요건 똑같다. 요 성격은 똑같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그룹화시키는 이런 이제 어떤 데이터랄까 이런 구분 짓는 잣대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이걸 검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MMPI,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죠? 자격증 있는 사람 있죠, 여기서? 자격증 딸 때만 알고 나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성격은 뭐냐? 개인차를 갖다가 아는 거고, 두 번째 개인차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상대방을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제일 크게 우리가 보는 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거예요. 내향성이 있는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하고는 둘이 달라요. 이걸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틀리다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건 뭐예요? 디퍼런스, 다르다. 너하고 나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틀린 건 뭘까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틀린 건 옳고 그르고 맞다. 이걸 분별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성격 심리학을 기본으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꽃이다. 이 성격 심리학이 왜 심리학의 꽃이냐면 나중에 정신분석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프로이드 이론부터 들어가고 엄청나게, 우리 앞에 있는 황 선생님이 지금 심리학 공부하신다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요. 어디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형성된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배우고 나면 내 성격이 왜 이 지랄인가 다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어디서 잘못됐지? 이런 거.
어디서 잘못됐지? 내가 꼬치를 잘못 만졌나? 아니면 뭐 똥을 잘못 넣었나? 이게 아동심리학 같은 성격이론에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구승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오랄 스테이지, 그 다음에 뭐, 아날 스테이지, 항문기라든지, 이렇게 쭉 발달 심리학에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 아동 심리학, 성격 심리학, 이게 같은 묶음으로 나중에 성격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요, 성격 심리학의 정의, 그 다음에 자신을 분석하고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앞으로 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전부 다 연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격은 인성, 성질, 성품, 개성, 적성, 퍼스널리티 전부 비슷한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보면은 성격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한다. 안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면 이제 성격 더럽다. 이걸 다른 말로 성질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성격은 바뀌는 것이 거의 아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이드는요. 성격을 그래서 뭐냐면은 미리 고정된 거라고 본 겁니다. 인간은 이미 고정되었다. 언제 고정됐다? 어렸을 때 이미 고정되었다. 어디까지 고정되냐?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아이가 사춘기 이전에 이미 성격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회발달 이론에서 그 뒤로도 성격은 말고 사회발달은 계속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아이를 갖다가 몇 단계로 나누는 거 알죠? 4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제일 먼저 구승기라고 나와요. 구승기가 뭘까요? 아이는 제일 먼저 빱니다. 샤킹이라고 그래요. 자, 뭐 같은 데는 빨죠. 손가락 때도 빨고. 그때 빨대요. 입에서 주둥이에서 뭐래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젖을 빨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 빨아먹을 때, 젖꼭지만 내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죠. 그때 성격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아이를 젖꼭지를 쏙 빼든가 두드려 패든가. 그래서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어른도 먹을 때 건드리면 기분 나쁘죠? 그만 먹어 살쪄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애들 편안해야 돼요. 먹을 때는요, 이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해맑게 먹고 있을 때 잘 줘야 돼요. 그럴 때 잘 줘야지만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진다. 두 번째 언제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똥 쌀 때. 배벽이 항문기라 그래요. 아날 스테이지인데 이제 똥을 잘 싸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어머나 우리 아이 똥도 너무 이쁘게 잘 쌌네. 그러면 뿌듯해가지고 엄마 똥 싸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똥 쌌어. 이러면 자랑해요. 여러분 어우 잘 쌌다. 똥도 우리 애는 그럼 탁 하면 으쓱해. 왜? 지 속에서 처음 나왔거든 이게. 내가 낳은 거예요. 그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변비 걸린 사람 알겠지 무슨 말인지. 뿌듯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싹 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아락식 뭐 이런 거 먹고 뿌듯해. 그래서 속에 있는 걸 쫙 내렸을 때 엄청 뿌듯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그 뿌듯함을 아이가 느낀다고. 그때 성격이 어때요? 긍정적으로 변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럼 아이가 나중에 큰 거라면. 그래서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 있잖아요. 배변을 시킬 때 강아지가 똥 싸고 나서 뭐 간식 주면은요, 지 싸고서 떨려요. 또 자랑하면 막 간식 달라고. 그때 간식을 주면요, 똥 싸고 또 자랑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전부 성격 형성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예요? 남근기가 돼요. 남근기가 되면 꼬치가 남자하고 여자 틀리죠. 이 남근기 때 이제 여러분이 프로이드는 여기서 결정이 다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바로 여러분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생기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게 생겨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뭘까요?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디푸스 아시죠? 예,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엄마하고 결혼해요. 그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인문학 때 했을 건데. 그렇게 되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는 누굴 좋아한다? 엄마를 줘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엄마를 그냥 환장한다고. 그래서 이때 담 들어봤죠?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미친놈이지. 그때는 잘 몰라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게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이때 이 난근기 때에 꼬치를 잘 만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팬티를 잘 입혀주면 되는데 엄마가 손 짚고 만지는데 손 이때 패면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요. 아니 내 거 만지는데 엄마 것도 아닌데 내 거 좀 만졌다고 엄마가 패요. 그러면은 뭘 잘못되는지 모른다고 애가. 그때 성격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지? 그렇죠. 그러고 팬티를 다 겹쳐주면서 아이고 거기 만지지 마.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 대리 만족을 시켜야 돼요. 대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꺼 만지다가 애들이 시골에 있는 애들은 다 지꺼 만지면서 놀아요. 도시에는 그래도 레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 레고 만지고 근데 이거 만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뭐 놀 게 없잖아. 아, 놀 게 있었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지꺼 만지면서 놀다가 묻어 터지니까. 그 애가 얼마나 세상이 막 불안하잖아요. 불신이 생기고. 그 엄마 몰래 만지다가 놀래가 안 만졌어요. 뭐라고. 그래서 애가 성격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꽃이 만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딱 발달을 한다고. 이게 전부 다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라고요? 엄마를 좋아해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미치는 거죠. 숨어서 봐요. 밤에도 이렇게 애들 보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애가 엄마, 그죠? 그래갖고 왜 옛날에 이거는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그죠? 엄마 거 여기다 뭘 발랐더니 아버지 입에 뭐 묻어 있고 막 이런 거. 애들이 보잖아. 그거 우리가 뭐 우리는 다 컸으니까 이제. 근데 애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엄마가 나 말고 나는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네. 그게 누구예요? 아빠라는 존재예요. 이때부터 아빠하고 적이 됩니다. 나하고. 그 성격이 엄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두고 남자들이 경쟁을 한다는 거죠. 누가 더 잘 보일까? 근데 못 볼 걸 본 거예요, 애가. 어디에요? 묘기탕에 갔는데 아빠께 커요. 내 거 잽이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내 거 소중히 간직했던데 이거 만다고 오버 터지고 이렇게 컸는데 아빠 거하고 잽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이걸 쳐하나? 그래가지고 문제는 내 거 이거 조금만 잘라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것도 귀한 건데. 그래서 난근이 이제 냥근기라고. 아버지가 내 거 자를까봐 불안하다. 이게 거세공포예요. 예, 무의식적으로 거세공포에 시달려요. 지금도 남자분들은 꽃을 내놓는데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사실은. 목욕탕에 가서 다른 건 다 내는데 꽃에는 여기는 걸치고 항상 이게 허전해요. 이걸 내보인다는 것은 항상 남자는요, 위험성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대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불안감을 느껴요. 이게 거세공포예요. 거세공포. 근데 여성, 그래서 바바리맨들은 조그만 것들이 해요. 큰 거 안 해요. 그 바바리맨들은 볼 거 없구만 그러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어때? 여자아이는 어떨까? 없잖아요.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느낀다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저번에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얘기했는데 그게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누나를 죽이고 뭐 이런 데 엄마를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엘렉트라라는 사람이 엘렉트라 컴플렉스 얘기해.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죠.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 정확히 있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대상은 아버지죠. 일단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나를 죽이고 뭐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등을 느끼는 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좋아한다. 근데 아버지가 아까 꼬치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걸 난근선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 맞나? 여러분 나도 들은 옛날에 심리학과에서 막 그 공부할 때도 이게 맞나? 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나중에 반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라는 얘기고 반론이 있어요. 이 반론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형태, 프로이드 이론은 전부 성에 관련된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격 이론인 것은 성격 이론은 이 얼굴에 나타나는 페르소나, 이거예요, 사실은. 얼굴에 가면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가면이죠.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 극장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리스 로마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의 영국으로 모든 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로마 그때 가면 극장이라는 거, 원형극장도 아시잖아요. 거기는 물론 로마는 뭐 격투기를 하고 막, 검술사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기존의 로마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는요, 소크라테스 시대, 이때는 거의 다 연극으로 모든 걸 했어요. 비극, 3대 비극,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을 딱 쓰면 사람이 어때요? 배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들 다 가면 쓰면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본질은 가리고 산다. 그 본질이 가리지만 가면이 있으면 이걸 역할이라고 얘기해요. 이 역할극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극 아니에요? 역할극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역할이 그렇다는 거지 원래는 학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뭐예요? 주부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나하고 바뀌면 여러분이 교수자가 되면 교수가 되고 여러분이 제가 앉으면 학습자가 되고 우리 저쪽 분은 회장님이 되셨다가 갑자기 학생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바뀌는 겁니다. 역할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역할이 자기 건지 알아요. 이거 내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못 찾아요. 내가 뭐지? 이러면 내가요? 제가 교수인데요. 그러면 미쳤나? 네가 교수야? 잠깐 교수 하는 거지. 또 뭐야? 엄마야? 엄마는 뭐 역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앉아있을 때는 지금 근엄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시고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러다가 저희 때 만나면은 누굴 만날까요? 혹시 몰라요. 그죠? 애인을 만나면 바뀝니다. 코맹맹이 서로 하죠. 장기야. 이렇게 안 할까? 그렇게 되면 역할이 완전 바뀌어요. 얼마나 저희 근엄하신 선생님이 저희 때 애인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렇게 근엄하신 분이 저희 때 애인을 만나면 어떨까? 까꿍, 자기야 까꿍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몇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내일 때하고 또는 주부일 때, 아빠일 때, 엄마일 때 전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그럼 성격이 뭘로 결정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격이 아까 프로이드 이론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성격을 만드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자, 유전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옛날에 트랜지스터 알죠? 트랜지스터 발명했던 이 천재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마릴린 먼로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왜 이 사람이 못생겼겠죠? 그러니까 먼로 보고 뭐라 했냐면 당신과 내가 결혼하면 당신의 미모와 내 천재적인 머리가 합해지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맞죠? 그럼 천재이고 미모도 뛰어난 아이가 태어나면 끝냈죠. 그랬더니 뭘로 뭐라 했을까요? 당신을 닮은 외모에 내 머리를 닮았으면 애 깡통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인데 이 유전적 요인이 성격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환경 요인이 있다. 환경 요인은 뭐냐? 이건 이제 백지 이론이에요. 백지 같은 데다가 들어간다. 사실은 이게 동양하고 서양을 비교하면 굉장히 성격 이론이라든 게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유교 아시죠? 성리학 하는 거 있잖아요. 성리학 하는 자체 유교가 전부 다 뭐냐면요. 심리학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성이라는 성자가 바로 심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심리학이에요. 이 성의 이 마음의 이치가 어쨌든냐, 이 리자를 쓰죠. 마음의 이치가 성리학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퇴계 선생님하고 나중에 기고봉이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사단 칠종론 가지고 기가 먼저냐 뭐 하고 싸우시는 게 나중에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런 게 전부 다 기냐 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성격 이론입니다. 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점점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성악입니까? 성선입니까? 응? 때로는 선하고 응?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고 그러니 어쩌라면 어느 게 많아요 그러면?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날 보는 거지. 누굴 보겠어? 날 보니까 내 독할 때가 많아. 성질 나면 확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악이 큰 거고 선이 크면 어떨까? 그래도 봐줘야지. 세상은 참 착한 세상이야.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오랫동안 같은 인성론, 심성론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도 몇 시간, 한 며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 여러분들 학문을 전부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이 부분을 보면 전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뭐 미국에서 꽃을 피웠죠. 미국에서 어떤 측량으로 보면은 수량화 시키는데 미국에 꽃을 피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동양이 심리학이에요. 원조예요, 사실은. 원조예요.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누구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백지설 아니다. 지금 여기는 백지설 환경이다. 백지설은 서양에서는 로크 같은 사람이 백지설을 주장했고
뭐 루소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백지설입니다. 백지설이라고 보면 서양에 말고 동양에서 먼저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고자입니다. 누구예요? 그 고자가 그 고자는 아닙니다. 정확히. 예, 고자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심성론 쪽으로 보면은 그 뭐냐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쓰는 대로. 내가 처음에는 백지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이 백지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성선설 하면요. 성선설을 들으면 성선설이 맞아요. 야, 그래, 인간은 성격이 뭐예요? 착한 게 많아. 기본적으로. 왜?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게 뭡니까? 응?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고 있는데 안 살려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도둑놈도 있다가, 아유, 애가 빠지는데, 아유, 안 된다. 빠지지. 응? 강도도 있다가, 강도도 어떻게 해요? 애가 떨어지려면, 아유, 애를 건지잖아요. 안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애를 건진다. 이게 여러분 측은지심이 있다는 사단 7종의 사단이에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누구 다 갖고 있다. 맹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을 보다 보니까 누구나 갖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거 과학입니다. 연역법이에요. 누구나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놈 한 놈도 없더라.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연역법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은 놈도 있더라. 우리 사회가 지금 발달할수록이죠. 연역법이 무너져요. 사실은 왜? 인간의 심성론으로 보면은 그런 놈이 한 놈만 있어도 어때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착하다. 이게 기본에 깔려야 되는데 한 사람만 안 착해도 어때요? 모든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7살짜리를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죠? 이걸 어떻게 인간이 착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심성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모든 인간이 다 독하냐? 이것도 또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동양 쪽으로 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좀 덮어두고 갈게요. 그럼 유전적 요인이 뭐냐? 환경적 요인이 뭐냐? 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비인종의 사람을 교육, 이게 들어가면 어떨까? 이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이 중요해진다. 이 말이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게 태어났냐? 아니면은 악하게 태어났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다? 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에밀이라든지 사람 교육론이라든지 서양의 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맹자가 어때요? 처음에 저쪽에 무덤가에 장사집들 거기 가서 애를 키웠더니 얘가 맨날 곡하고 놀잖아요. 조금 있다가 장사 시장에 갔다 애를 키웠더니 뭐래요? 맨날 가가지고 장사 파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옆에 갔더니 얘가 맨날 공부만 하더라. 이게 유전적 요인이에요, 사실은. 어느 쪽에 갖다 놓냐에 따라 얘가 바뀌더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요인 볼게요. 사회문화적 요인, 옆에 사람이 어떤 놈이 있냐 다르더라.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이 있더니 나빠지더라. 그래서 나쁜 사람, 여러분 여긴 좋은 사람 있죠? 여기 오면 착해지는 거예요. 왜?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닮을 게 없잖아. 근데 나쁜 데 가면 어때요? 전부 오늘 저희 끝나고 나니까 전부 고스톱 치더라. 나 안 쳐요. 그러니까 몇 번만 나가보세요. 그 고스톱 안 치고 배기는가. 그죠? 아, 자꾸 가르쳐줘요. 아이고, 말도 어때요? 그냥 조금 하면 되는데 뭐 일타 쌍피네? 이러고 하면 자꾸 배워지잖아. 그게 뭐예요? 이러면 뭐고. 아이고, 쌌네? 뭐 이러고. 그게 일상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전부 그런 용어 써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사회적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문화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래서 집단 요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격의 요소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성격의 경향성 보겠습니다. 성격은 좀처럼 변하기 힘들다. 아주 안 변한다는 아니에요. 절대 안 변한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처럼 변하기 힘들다.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옆에 외향적인 아이가 있으면 지금 만나도 어떻다? 외향적이에요. 처음에 소심하게 앉아가지고 앉아가 소꿉놀이하고 앉았던 애는 지금도 가면은 집에 앉아서 소꿉놀이하고 앉았어요. 이게 거의 안 변하는데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까 무슨 요인?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변해요. 그래 너무너무 애가 소심하고 착하던 애가 착한 건 뭐야 소심하던 애가 내향적이던 애가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질이 또 잘못 복이 없어가지고 두드러 패고 밥을 해서 먹을 걸 안 주고 하니까 자기가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보험회사 나가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이 어때요? 그렇게 소심하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무슨 본부장인가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강의를 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홀 이렇게 되죠.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눈물도 많고 옛날 그대로네 이렇게 돼요. 겉모습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좀처럼 안 바뀐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관성이에요. 성격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향성이 있다. 어떤 하다 경향, 외향적 경향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성격이라는 것은 뭐 쭉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성격은 아들러라는 사람을 조금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아시죠? 아들러도 프로이드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개인 심리학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의 심리학이라고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들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약간 모자람의 심리학이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큰 거는 열등감의 심리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한번 배우실 건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 전부 다 모자라서 오신 거예요. 열등해서. 뭐냐면 내가 좀 채우러 오신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여기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미쳤냐? 나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럼 완전 콧방 있겠는데 조금 모자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모자란 게 어떻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동이에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건 좀 모자라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안 오는데 좀 모자라니까 힘들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아이고 이거라도 좀 들어야지 내가 사람 구실하겠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이거는 조금 모자랄 때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좀 찝어 올려야 되려나? 이거 좀 모자라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살맛이 난다니까. 왜? 이거 좀 찝어 올려야 되려는데 돈이 이만큼 드네 하니까 돈 벌러 가잖아요. 돈 벌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찝어 올리면 얼마나 변했을까? 이 모습을 갖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편안한 사람이 자살해요. 사실은 너무 힘든 사람은 왜 자살 안 하냐면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자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자살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턱 퍼져갖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인생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자살해요. 근데 찝어 올려야 되나? 이 생각하는 사람 자살 안 찝어 올리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자살을 어디 해요? 맨날 어디가 잘 집어?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자살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타살이에요. 어제 그거 분명히 범죄 심리학에서 할 거라고. 그래서 자살하는지 타살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물었더니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 자살 안 해요. 왜요? 어제까지 집어 올릴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삶에 추동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 목표가 있고 하려는 사람은요, 자살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살하냐면, 나 있잖아. 요새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자살의 문제예요. 표시가 안 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더 찝어 올려. 아까 젖꼭지 위로 올라가. 찝어 올리라니까. 자꾸 올리면 돼. 자꾸 찝어 올리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러 심리학은요, 그 성격 이론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성격을 찾아낸다. 두 번째 뭐냐고요? 위기 시에 어떻게 하는지 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성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성격이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사업 망하니까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평상시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오는 그하고 달라요. 그게 성격이 그때 나온다니까. 아따 성질 나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 어때요? 마누라가 잘해주고 할 때 신랑 성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밥 잘해주고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 좀 뭐라 했더니 오늘 다 때려 죽인다고 칼 들고 설치면요, 지게 성질 나왔구나. 지금 엄마가 얘기해요. 아이고 자 옛날도 그랬다. 성격 나왔다. 니 조심해. 이때 말하지 마라 이러죠. 그때 잠깐 있으면 또 지금 풀리고 나면 웬 순딩이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무서운 게 어떤 위기에 나온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제 성격 안 나오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성격의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제 뭐 얘기할 때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관료주의, 마키아벨리즘 이런 건데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요게 미셸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심리학 배울 때도 심리학 개론 어디에 봐도 혈액형으로 보는 심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잡지에는 많이 나오는데 과학 서적에는 제대로 안 나와요. 이 과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오히려 나와요. 뭐예요?
체격에 나와요. 기질. 그래서 체격으로 보는 성격이 있고요. 기질로 보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그럼 체격이 뭡니까? 네 배 협평이죠. 둥글고 부드럽고 뚱뚱. 배가 나와. 사장님 타입인데 요런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배역. 근육이 발달되고 딱 각지고 이런 형이 있고요. 그 다음 외배역. 키 크고 쪼르륵 빠진 사람 있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달라요. 이거 이제 어떤 성격인지는 뭐 대충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내장 긴장형, 신체 긴장형, 대뇌 긴장형 해갖고 어떤 게 다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워낙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많아가지고 성격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뭐 대나무 형이니 무슨 형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거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우리가 디스크 검사할 때는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DISC로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격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세 개만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 임상 연구,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 그 다음에 질문지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격을 연구하는 건데 질문지법을 가장 많이 쓰죠. 우리가 나눠주고. 그래서 심리학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심리 상담학에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걸 이제 시험지법 쓸 거냐, 투사법 쓸 거냐,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심리학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격을 옛날에 프로이드는요, 초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를 부른다. 의식, 따라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구조이론, 지형이론이에요. 지형. 내 머리에 성격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디가 붙어 있냐면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램이라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여기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의식. 지금 뭐 제가 보이고 이렇게 저거 의식이에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푹 깔아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 너무 많이 보셨죠. 밑에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틀리죠. 그래서 의식은 10분의 1. 여기가 10분의 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이 10분의 9. 그러면 무슨 말인가 잘 보겠습니다. 무의식을 잘 모르시면은 무의식은 우리가 지금 기억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볼게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저녁이 한 뭐 7시, 6시? 지금 5시네. 5시 다 돼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본 것, 들은 것, 이거 지각심리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어요? 응? 뭐가 기억나요? 응? 교수님 만난 거. 그 지금 바로 요것밖에 기억 안 나요? 앞에 거 기억 안 나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눈 뜨고 있었죠. 눈 뜨고 있는데 본 게 없다니까. 뭐가 기억나지? 이러면 가만있어. 기억은 아니 기억을 뭐 어떻게 어디가 아침에 눈 떴다 어디부터 봤지 잘 기억해 놓으면요. 뜨문 기억나요. 들은 거 뭐지? 이러면 들은 거요? 아침에 새소리 들었나 내가? 엄마한테 욕 들어, 아니 마누라한테 욕 들어본 거 이런 거? 뭐. 그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욕 들은 거 아니면 좋았던 거? 중간치가 없어요. 중간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산 인생을 정리할 때도 뭐예요? 제일 크게 기분 나빴던 거, 좋았던 거 두 개 빼고 하면 중간치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인생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모든 인식의 결과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면 10분의 9는 어때요? 사라진 게 아니고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그럼 있다 없다 하면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이제 무의식은 나타나지도 않지만 가끔씩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다고 이게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행패를 불고 술 먹고 난리를 쳐서 니 그게 어디 니 그런 성격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미안해 옛날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이랬는데 내가 아버지 닮아가나 봐 이렇게 나와요. 그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나도 몰라요 이게. 근데 갑자기 막 신랑이 무슨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넌 뭐 애가 뭐 어떻게 좀 바보냐 그랬더니 뭐 난리나 따는 건데 왜요? 그 바보란 말에 무의식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마다 바보 소리 엄청 들었거든. 내가 한이 맺혔는데 이놈까지 그 소리를 할 때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콤플렉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존감이 세다 하는 거고 자존감하고요. 뭐가요? 자존감하고 이게 건드리면 죽는데 이건 틀려요.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자존감이 좋은 건 좋지만 자존심은 상처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자존심은요, 다 보고 남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컴플렉스 갖다 있으면 그거만 건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교수님 키가 얼마 이러면 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것만 묻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육사를 시험 쳤을 때 165에서 깔랑깔랑해서 아주 잠을 못 자고 내가 환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미팅만 하면 꼭 나보다 큰 여자가 걸려요. 아주 환장을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이제 좀 아물만한데 누가 건드리면 톡 튀어나와요, 이게. 그 툭 튀어나온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젊었을 때 내가 대학교 때 사진 보세요. 내가 사진 보면 머리가 장발이었다니까. 안 믿는데 진짜예요, 장발이었다고.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도끼빗으로 넘기고 이랬다고. 근데 요새 갑자기 내가 사업망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더니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죠? 근데 누가 교수님 머리가 작년보다 더 빠지고 확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냐면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극복했다 소리예요, 사실은. 극복 못하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극복 못하면 누가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니까. 그래서 그게 극복을 좀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한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완전히 극복 안 돼도 내가 할 땐 괜찮은데 남이 할 땐 아직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 하니까 의식은 여기 있고 무의식은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형에. 그러다가 얘가 조금 올랐다 내려간 거는 램이라 그래요. 여기서 언제든 끄집어낼 수 있게 나와요. 깜빡 잊어먹었다가 올라오죠. 기억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의식, 무의식, 전의식, 무의식 했는데 이게 나중에 프로이드가 또 바꾼 게 이제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후기에는 바꿉니다. 이거를. 후기의 분류는. 자, 따라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자, 여기서 원초화라 그래요. 아이디, 이드라고 하는 놈하고, 그 다음에 에고, 슈퍼에고는 세 개가 있는데, 자, 이드는 뭐냐면요. 원초화라 그래요. 원초화는 뭐냐? 본능에 관계된 겁니다. 뭐라고요? 본능. 자, 본능이라는 건 여러분 다 갖고 있죠. 본능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력 다 있죠. 이 세 개의 본능에 들어가요. 이러한 본능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통제를 받냐면요. 쾌락주의에 받습니다. 쾌락주의 뭡니까? 쾌락주의. 날 째려보면 난 얘기를 못해요. 내가 쾌락주의는 뭐예요? 쾌락 아시잖아요. 쾌락. 뭐 설명 안 해도 그 쾌락주의라는 건 이 이드라는 놈은요. 원초하는 쾌락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고 해요. 내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드는 어때요? 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드가 강하면은 남의 여자도 만지고 싶다니까. 남의 것도 먹고 싶다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도 잔다니까. 내 통제가 안 된다니까. 내가 그쪽으로 하고 쾌락, 내가 몸으로 쾌락을 느끼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가면 뭐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검은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 검은 집이 어디예요? 교도소라는 곳입니다. 밥을 먹여주고 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들 따라가면 돼요. 남의 것도 먹고 남의 여자도 만지고 그 성추행, 뭐 도둑질 이게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를 간다? 쾌락주의로 간다. 쾌락 원칙이에요. 이 여자를 왜 넣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초적 본능이라고 옛날에 한창 떴습니다. 옛날에. 그쵸? 황희 선생님 아시죠? 샤론 스톤이라고 다리 한 번 꽈을 뿐인데 온 세계 남자들이 그냥 넘어졌잖아. 넘어져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것은 쾌락 원칙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쾌락 원칙을 따라갑니다. 쾌락 원칙을 딱 따라가는데 쾌락 원칙으로 따라가는 거는 동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다 이쪽으로 가는, 동물은 전부 다 동물이 뭐 개새끼가 그죠? 뭐 도덕을 따지겠어요? 근데 개가 요새는 개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뭐 유튜브에서 영상 많잖아요. 보니까 개가 이렇게 먹다가 불쌍한 애가 오니까 밖으로 밀어주는 애들도 있고요. 이게 뭐 아주 개들이 인간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 많아갖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쾌락 원칙으로 가는 것은 이드다. 이드가 간다. 그럼 이 이드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슈퍼에고가 있어요. 슈퍼에고는 뭐냐면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쪽에서 하나,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까만 늑대라 그러고 이걸 하얀 늑대라 그래. 얘는 하얀 늑대예요. 슈퍼에고는. 자, 슈퍼에고는 뭐라고요?
하얀 늑대요. 이거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착하죠. 그래서 이걸 통제한다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쪽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몸에 우리는 항상 싸웁니다. 이 두 개가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그래서 까만 놈이 이기냐 하얀 놈이 이기냐 맨날 우리 갈등을 이걸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 갈등 뭡니까? 칡갈자에 등남, 칡처럼 등남처럼 꼬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두 개가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미치죠. 이 갈등이 나올 때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점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입니다. 자, 초자는 뭐냐면 계속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하얀 늑대고요. 까만 늑대는 계속 괜찮아. 먹어. 괜찮아. 만져. 괜찮아. 뭐 해. 막 해. 이렇게 막 막아요. 그래. 개 따라가면 기분 좋은데 자꾸 일단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슈퍼에거로 들어가면 인간성이 없어요.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이렇게 그놈하다 보면요, 애가 어디로 갈까요? 계속 그놈하다 보면 어디로 갈까? 하얀 집으로 가요. 하얀 집에 가요. 그래서 하얀 집에 가신 분들이 좀 너무 그놈에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상으로 보면은 이드와 슈퍼에거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슈퍼에거 지배를 너무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못하면 죽어요. 꼭 언덕에 있는 하얀 집은 아니고요. 거기 가면 하얀 언니들이 또 있어요. 백의천사들이 있고요. 주인 어른도 하얀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청진기를 머리에다 대요. 이 주인은. 하얀 집 가면 전부 다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쪽에 가시면 이런 분들 만나요. 여기에 두 개를 사이에서 조절해 주는 게 뭐다? 에고입니다. 이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현실 원칙이다. 뭐라고요? 현실 원칙. 아까는 쾌락 원칙이고 얘는 현실 원칙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성에서는요, 성격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대로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리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현실에서 타협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건 지금 내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싸우죠. 먹어, 안 먹, 안 돼. 먹어, 안 돼. 그러면 타협을 해요. 아니야. 내 건 아니지만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저 너무 지금 배가 고파 그러는데 정말 다음에 꼭 갚아드린다니까 돈 한 3개만 좀 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장발장이 어딜 안 갔어요? 까만 집에 안 갔다니까. 그 두 개를 갖다가 섞질 못할 때 그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두 개를 에고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무의식은 뭐냐? 개인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에서 내려가면 이제 칼 융, 아들러 이쪽으로 전부 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오는데 개인 무의식은 뭐냐면요. 억압된 겁니다. 억압되는 게 촥 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발현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개인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어? 자기 느껴요, 못 느껴요? 한 번씩 느끼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있죠, 한 번씩. 뭐 나만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답을 해줘야지. 자꾸 안 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 돼요. 여러분들 같이 이래죠. 같이 공동의식을 느끼고 나도 괜찮구나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내가 묻는데 니만 그래 이러면요 나 죽어요 오늘.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개인 무의식은 내한테 있는 건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게 칼 융의 심리학인데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공업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공업. 공업. 일본 놈들은 한꺼번에 일본 사람들이 나쁜 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런 생각을 한 번 듣는데 일본 가보세요. 진짜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냥 인사도 잘하고요. 고맙다고 그냥,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참 좋은데 혀만 시위할 때 보세요. 지구들이 우리를 짓밟아놓고 지금 지구들이 잘났다고 혐한을 했잖아요. 말이 안 됩니까? 미안해서 사죄를 100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집단 무의식에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일본 놈들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희한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약속도 안 했잖아요. 여기 일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개인 무의식이라고. 내가 일본에 가서 너무 좋은 의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가서는 미국 놈은 개놈 새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할 때 보면요,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일본만은 이겨야 되는 데는 단합을 해요.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여기서 만약에 야 2002년 때 여러분 보셨죠? 2002년 때 빨간 옷 다 입고 가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빠밤빠밤 이거 다 했잖아요. 예, 빨간 거 다 입었죠. 그때 만약에 없으면은 빨간 엄마 내복이라도 입고 나가야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혹시 옷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파란 옷을 입고 나갔다면 맞아 죽잖아, 그거. 네가 뭐 울트라 리본이냐, 그런 의식이 우리를 갖고 있다고.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집단 무의식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유교적 전통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래요. 여성분들이 아직까지 아유 그래도 뭐 집에 가장이 남자인데 남자 하달달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입 다물고 사는 게 편해. 에휴 시집가는 딸 보고 얘야 참고 살아라 어쩌겠노 세상 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집단 무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대로부터 전래내오는 게 나도 모르게 깔려 있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여성 해방 운동을 하다가도 집에 야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밥 차려주러 가야 돼 이러고 가잖아. 이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남성은 물러가라 막 하다가 시간 야 나 집에 밥 차리고 와야 돼. 밥은 차려줘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번에 타임지에서 80년생 김지영이 뭐 꼭 읽어야 될 베스트 100이 올라갔대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 우리는 많이 개방된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가보세요. 이슬람교 가면 여러분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여성 탄압이 있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참 괜찮다. 집단 무의식은 문화예요. 문화적인 게 쭉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런 이제 용어는 이제 조금 보시면 뭐라고요? 아니마가 있고요. 아니무스란 말이 있습니다. 아니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마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무의식,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 요소예요. 남성의 무의식, 지금 남자분 얘기 계시죠? 자기 안에 여성성이 있다고. 무의식에. 이게 묘한 거예요. 내가 남자도 해야 되고 항상 교육을 받다가도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있을까 없을까?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울어요. 여기 계시는 여기 근엄하신 분들 어떤 때는 울고 싶어 미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집단 무의식은 뭡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머스만 새끼가 왜 울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 여성성이 뭐라고요? 아니마예요. 아니마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같은 그 어머니의 상, 그다음에 아내의 상. 그래서 남자들은요 어머니 같은 여자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끔요 남자가 여성성을 가질 때가 있는 게 기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성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가끔 아내한테 엄마한테처럼 안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퍽 안겨서 울 때 그때 안아주면 돼요.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식으로 퍽 안아줘서 그래 당신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위로하면 됩니다. 지랄해라 지랄 이러면 이제 남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예, 거기 가는 겁니다. 김양한테 가갖고 위로받고 너무 집에서 안 안아주면은 위로할 때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남자를 너무 남자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여성성이 있구나. 있어요, 분명히. 그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정신을 똑바로 쳐. 그래, 난 남자야. 이러면서 다시 하긴 하는데 그때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대단했던 남자가. 여러분,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한테 남성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무스예요. 아니무스. 이게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무스인데 이런 아니무스도 여성이 가진 남성성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뒤바뀌어요. 나중에 여성성하고 남성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발현이 돼요.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있던 이 아니무스 같은 게 나오면은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 갑자기 큰 소리 막 치고요. 근데 여자가 대단한 거는요. 큰일이 생기면요.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오히려 큰일이 생기면 남자가 어쩔 줄 모를 때 여자가 갑자기 남성성이 없다. 됐어 그까짓 거. 없으면 그만 있지 뭘 그래. 이러고 탁 나가요. 그때 남자는 발발발 떨다가 우리 마누라 최고. 그 진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 가다가 막 이렇게 뭐 차가 차 운전하다가 잘못해 차가 막 새 차인데 막 엎어져 갖고 막 샜잖아요. 그러면
아유, 집에가 맞아 죽겠다고 마누라한테 이게 여보 미안해 차가 참 내가 실수라고 차를 박아서 아니 됐어 또 사면 되지 그러면요 갑자기 아내가 우러러 보여요. 진짜 우러러 보여. 우리 마누라 이런 면이 있구나. 정말 큰일은요 나는 여자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쪼매난 일들에 남자가 개폼 잡아요. 뭐 개새끼 운다 또 쫓가는 거 이런 거 폼 잡아요. 그런데 막 뭐 무슨 일이 생겨갖고 경찰이 잡으러 그러면요 아내가 났어요. 뭐 우리 남편이 뭐 잘했는데 너 잡으면 된대. 영장 갖고 와서 남자는 찍소리 먹고 있다가 간 다음에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런 거 잘해요? 그게 다 있어요. 그 참 묘한 게 우리 무의식을 우리가 몰라요. 성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격 검사를 조금 하고 쉬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요. 성격 검사를 한 다음에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종이를 돌리는 거예요. 종이를 딱 돌리는데 이게 환장합니다. 보통 MBTI, MMPI 같은 거 200문항, 500문항 막 나가면요. 그거 찍는데 1시간 가니까 나중에는요. 멍해져갖고 나중에 내가 그 생각이었어요. 나는 심리학을 하면서도 이걸 정확히 다 대답하는 놈이 몇 놈이나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하려면은 집중력이 엄청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짜증나요, 막.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다 심리학자들이 만들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들어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MBTI, MMPI,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예, 이게 보통 질문법인데 질문지법은 뭐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게 많아요.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여러분 아시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형을 나눕니다. 여러분 무슨 형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나 무슨 형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여기에요. 그다음 투사법이 있습니다. 투사법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투사법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비춘다. 이게 투사법이에요. 비추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몰라요. 심리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건 몰라요? 이것도 몰라? 여러분, 이건 검사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빔 프로젝트인데 이 빔 프로젝트를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뭘로 보여요? 이런 거지. 자, 이거는 뭘로 보여요?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근데 뭘로 보여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게 뭘까라는 것보다는 보이는 대로 대답하는 게 투사법이에요. 그래서 투사법 뭐냐면 잉크 반전법 아시죠?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대깔꼬마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다가 쫙 펴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 나오잖아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비, 박쥐, 벨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애는 우리 엄마 이런 거 나와요. 한 번씩 기 나와요. 이게 이제 투사가 뭐냐면요. 대답할 때 내 마음이 표현되고 쫙 나가는 거죠. 이게 좀 투사법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미술치료 같은 겁니다. 미술치료. 알죠? 우리 가족을 그려보세요 했는데 어떤 애는 다 그렸는데 지금 엄마 빼고 맨날 그려요. 왜 엄마가 없니? 엄마는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니? 그러면 아빠는 항상 집 나간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무의식에 투영돼 갖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성검사, 흥미검사, 이거 스트롱 검사 같은 건 이 적성검사, 흥미검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학교 가서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이제 학습자고 다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검사해가지고 하는 건데 검사는 그 자가진단법입니다. 자가진단법이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애들이 엉터리 대답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검사하러 갔는데 진짜 나쁜 놈이라면 안 되지. 진짜 희한한 놈이 있더라고요. 검사 딴 놈 다 하는데 이놈 안 해요. 그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할 거거든요.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래서 10분 남았는데 안 해요. 딴 데 1시간 하는데 너 언제 하려고 그런 거? 할 거거든요. 빗물을 내려요. 빗물을 쭉 검사하는 게 아닌데 이게 검사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게. 그럼 얘 검사가 엉터리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검사법은 본인이 잘 대답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은요. 질문지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TI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기능, 이렇게 성격 검사라는 거예요. 성격 검사라는 건데,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보시면은 4가지 경향을 냅니다. 외향성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향성 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I형인가 E형인가? 지금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자, 나는 외향이다. 혼자 외향. 내향이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 모르겠는 사람 옆에서 봐주면 돼. 야, 넌 내향이야. 너 외향이야. 넌 손 왜 안 들어? 넌 넌 누가 봐도 외향성 아니니? 너 그거 모르겠니? 난 외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술을 잘 먹잖아. 넌 외향이야. 자, 그래서 외향성하고 내향성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내가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 내향. 그래서 자, 자기 거를 한번 적어보면 돼. 나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영어로 하면 알파벳 적으면 돼요. 알파벳 어느 거예요? 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인식기능.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무슨 말 알죠? 통밥을 잘 구냐, 딱 감각적, 세심하냐, 세심하냐, 아니면 직관 딱 찔러가고 탁 통밥으로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 거 알죠? 자기 거 딱 찍으면 돼요. 어느 거지? 그러면 ES 아니면 EN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아, 진짜 생각 많이 하냐, 감정이, 나는 감정, 나는 문과냐, 이과냐 보시면 돼요. 문과냐, 이과냐. 문과 어느 쪽? 감정. 이과 어느 쪽? 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아, 그럼 난 이과니까 T. 이거 MBTI 검사 해보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지가 스스로 알아요. 이거 검사 200문항, 300문항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해도 거의 안다니까. 내가 나중에 약식 검사지 있거든요.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단, 인식 같은 거. 판단력. 판단하는 건 이거 아까 비슷한 겁니다. 판단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건데 거의 이제 같은 개념, 다른 개념하고 위에 거 비슷해요. 이것도 저징이냐, 프로지냐, 인식하는 거를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찰하느냐 이런 걸로. 그래 판단을 하세요. 어떤 거 판단을 딱 하는 거, 요거는 좀 사고가 많은 거죠. 판단하는 거는. 엄청 세밀하게 사실을 하는 거고, 통밥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외향이냐, 내향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 다음에 사고, 감정, 판단, 인식.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인식적 개념이라고 보면 판단하는 거는 자징, 전부 다 분별을 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내가 잘한다, 이런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바꾸시면은 내과 전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MBTI라는 검사를 딱 하고 나면은 자기형이 나와요. 내향성, 외향성, 직관형, 감각형, 감정형, 사고형, 인식형, 판단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내향성이다 그러면은요, 내향성이다 그러면 주로 글로 표현하고 말로 안 하고 어때요? 편지 쓰는 사람 있죠. 그죠? 나한테도 지금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갈 때 편지 주고 오는 사람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박 멋있었어요. 이거 말로 하면 되는데, 그죠? 손으로 주고 가요. 그래서 딱 보면은 뒷면에다가 뭐 5만 원짜리 하나 쥐어주면서 이번 달 뭐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주 말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외향성은 어때요? 여기 다 있는 데서 얘기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고 하는 사람은 외향성이에요. 겁을 안 내요. 야, 내가 교수님 좋아하니까 다 찌뽕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아니, 요거는 이제 내가 그 희망사항이라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외향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자, 직관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육감이라고 보면 되죠. 탁 하면은 그냥, 아이디어도 많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직관형은 딱 보면 알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 딱 보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얘기 많이 해야 돼?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지. 감각형은 딱 보면 몰라요. 좀 사실적인 세세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형 있죠. 감정형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을 갖다가 사람 좋아하는 형이죠. 주로. 이거는 아까 말한 문과, 이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식형이 뭐라고요? 인식형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율성, 융통성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융통성이 있어요. 이건 융통성이 없어요. 요건 그 융통성이, 그러니까 요건 저지 같은 경우에는 좀 판결형이라고 보면 돼요. 융통성이 없고, 아니, 왜 매뉴얼대로 딱딱한 사람이 요쪽이고, 요건 인식형은, 요거 봐줘.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식형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거 나왔죠? 자기 거 딱 나오면 이제 결과를 보면 돼요. 나는 어느 형인가? 어느 형인가 딱 나오죠. 나는 어느 형인가? 그러면 나는 성인문제형이다. 나는 스파크형이다. 발명가형이다. 언변능수형이다. 나와요. 그럼 요걸로 이제 다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극단적인 조금만 오늘 말씀드린 MBTI 같은 형태다. 애니어그램은 또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하는 건 이제 이런 형태에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또 성격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